자,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택 과목의 이수의 의미거든요. 선택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개정교육과정의 정착기에 해당하는 것과 함께 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이수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잖아요. 그리고 그 발표를 통해서 평가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이제 내뱉은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그 이전까지 없다가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수 과목이 어떤 이수 과목을 이수했느냐,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.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. 지난주에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핵심은 그 과목이 왜 필요할까를 이해하고 있는 거다. 그러니까 그 과목을 이수했다, 이수하지 않았다가 모든 걸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과목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이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수했을 때 좀 더 생산적인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핵심은 그 과목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라는 거, 이제 그거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희망하는 전공과 그 과목이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고 그 연계성 때문에 그 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납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납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해둘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올해 초에 요번 주 초에 제가 일산 청소학원에 저희 이제 청소학원에 학부모 입시교실을 갔는데 그 학부모 입시교실 하는 와중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물으셨어요. 이제 그 학부모님 혹시 오늘도 듣고 계시면 제가 뭐 이렇게 타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제 그 학부모님께서 어떤 모집 전공, 그러니까 어떤 지역 전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과목을 꼭 들어야 될까요? 라고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그날을 말씀드렸거든요.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아이가 학종이 아니라는 의미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 과목을 들어야 할까요? 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즉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. 또 하나는 저는 알아요.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. 그거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학이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.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전부 다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로 제가 진짜 남의 얘기처럼 하면 그래서 그게 그런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다면 수능 공부해서 수능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?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학종은 그런 친구들을 뽑고 싶어서 만든 전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관심과 의지가 있는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 학종에서는 당연히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. 그 측면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되셨죠?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수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됐을 것이다. 그래서 이수의 이유를 왜 그걸 이수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납득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고 특히 이제 혹시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선택 과목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되셨죠?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는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먹먹하다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
그러면 전부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가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. 그러면 이거 뭐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조금 뭐 어떤 희망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그 역할이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희망을 다 꺾는 게 아닌가?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선택 과목의 이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결과만큼 좀 더 아이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에 또 하나 변수고 또 관심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. 그 2024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과가 많을까라고 제가 지금 저렇게 써놨잖아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변수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5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올해 수시 결과와 정시 결과가 나와 봐야 뭐 좀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는지 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전년도에는 이 2개 학과, 이 1개 학과가 시스템 반도체가 연대 시스템 반도체와 고대 반도체 공학과가 2022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예요. 그러니까 사국하고 사이버국방학과하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그리고 모바일 공학과는 그 이전에 계속 존재했던 곳이고요. 2022학년도에 이제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고대와 연대가 하나씩 더 생겼단 말이에요.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얘들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라고 했을 때 일부 자원이 이제 좀 흡수되는 그러니까 상위권 자원의 최상위권 자원의 일부가 흡수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2023학년도에 이렇게 무대기로 막 생기다 보니까 특히 고대 차세대 통신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또는 연대 디스플레이 융합처럼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그 반도체와 관련되는 그런 학과들이 아닌 좀 다른 학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 학과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비전이 더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게 분명히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올해 만들어졌던 이 3개 학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홍보가 덜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정시에서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학과들이긴 하거든요.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2024학년도에 가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신설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는 거예요. 막 발표도 있기도 했고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자원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그들이 머물렀어야 되는 곳에 약간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.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. 그게 이제 2024학년도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될 거다라는 거.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4가지의 변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게 제가 아까 수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수능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. 정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정시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수능을 제가 강조하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되셨죠? 네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시 지원만을 위해서 수능을 강조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
이 수능을 강조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시 선택의 기준으로서의 수능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